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구자범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시 온라인 설명회 논술 전형의 주요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년도보다 1293명이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서울의 주요 대학 14개 대학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했는데요. 보시다시피 한양대, 중앙대만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감소하거나 작년 모집 인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논술이 작년도보다 모집 인원 늘었다고 하지만은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좀 똑같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논술을 수능 기준으로 수능 전과 후에 보는 이제 대학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잘 보더라도 합격하면은 납치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능 전 논술은 정말 논술에 진심인 학생들이 보러 갈 겁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은 연세대를 비롯해서 9개 대학이 있는데요. 여기 성신여대, 그 다음에 가톨릭대 간호학과, 홍익대, 이 3개 학교만 수능 최저가 있고요. 나머지 6개 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또 서경대, 을지대, 상명대는 약수령 논술로 시험을 보죠. 그래서 혹시 내가 논술에 약점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약수령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에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올해 이제 단국대가 좀 변화 사항이 있습니다. 단국대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문계열만 수능 전에 보고 자연계열은 수능 후에 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자연계열도 수능 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단국대 혹시 자연계열 논술을 생각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은 아마 나머지 대학들이 좀 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주 그룹, 세 번째 그룹 해가지고 많은 학교들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11월 13일 날 열심히 잘 보셔가지고 메가스터디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제 가채점 서비스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점수로 내가 정시대 여기 있는 대학들을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지 판단해서 논술을 보러 갈지 말지 이제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학교나 학원에서 혹은 혼자 모의고사를 풀 연습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채점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킹을 내가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한번 틈틈이 해보면서 정확한 가채점 점수로 내가 정시대 이 대학들을 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채점 연습한다고 모의고사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채점 연습을 안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도 좀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쉬운 문항들은 그냥 가채점 마킹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바로 시험지 보면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약간 애매하거나 어려운 문제만 마킹하는 연습해가지고 좀 정확한 가채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후에 보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국대, 의대치대, 그 다음에 강남대, 국민대가 신설됐습니다. 단국대, 의대치대는 총 11명 모집하고요. 강남대, 국민대는 2개 학교 합해가지고 585명을 모집하거든요. 앞서 1293명을 올해 논술이 증원됐다고 했는데 이 2개 학교의 지분이 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수능 직후 첫 번째 주에 보는 대학들 중에서 상위 의학계열 학과들하고 이제 그다음 공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최초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의대치대, 약대 같이 모아서 이제 경쟁률을 낸 건데 191, 그 다음에 작년에는 167대 1로 소폭 감소했지만 그래도 높은 최초 경쟁률이죠. 건대, 수의대는 더 높습니다. 378대 1이었다가 작년에 272.5대 1로 어마무시한 최초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는 어땠을까요? 서강대도 재작년에는 121.1대 1이었다가 90.68로 소폭 감소했는데 그래도 최초 경쟁률 치고는 엄청나게 높죠. 고려대도 논술을 작년에 이제 부활했는데 최초 경쟁률 64.88, 최저가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서강대, 고려대가 학교 교과, 그 다음에 추천, 종합전형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한 10에서 20, 물론 일부 이기학과는 그보다 경쟁이 높긴 하지만 보통 10 중반에서 20대 경쟁을 보이는데 논술 같은 경우에 최저 경쟁에서는 보시다시피 인기 의학결이나 좋은 상위 대학은 100은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고려대도 60대 중반을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대학들의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경희대 의학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탕구 두 과목 평균에서 3합4, 건대수대는 탕구 하나에서 3합4, 서강대는 3합7, 고대는 4개 합8, 자연계열은 작년까지는 과탐 필수여가지고 4개 합8이었고 경영학과는 4개 합5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최저를 충족하게 해야지 시험을 보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가 최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고려대가 이제 자연계열 지원하는 학생들도 사회탐구를 응시해서도 자연계열 지원할 수 있게 이제 바뀌었고요. 경영학과도 4개 합5에서 이제는 4개 합8로 완화됐기 때문에 고려대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의 실질 경쟁률이 어땠는지 볼까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167대 1이었거든요, 작년도. 근데 26.1로 확 떨어졌죠. 건국대 수의대도 272대 1 정도 됐는데 136대 1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강대도 90대 1 정도 됐는데 26대 1 정도 됐고, 고려대도 60대 1이 넘었는데 9대 1로 해서 이렇게 높은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면 내가 실질 경쟁률이 이렇게 좀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역시 논술은 수능 최저가 높고 그 다음에 내가 충족하는 거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수능 충족률에 따라서 실질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다른 대학들은 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하고 세종대 지금 경제를 가져왔는데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만 하더라도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2개 합 4에서 작년에 2개 합 5로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만 하더라도 수학 미적 기하하고 과탐을 응시해야지 자연계열 논술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완화됐습니다. 수학 화통을 하거나 사탐을 해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 경쟁률이 많이 상승한 게 보이죠. 근데 세종대를 보니까 세종대에도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넘어갈 때 자연계열 지원 학생들 숭실대처럼 수학 미적 기하를 하지 않고 과학 탐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회 탐구를 해도 자연계열 지원할 수 있어요. 이제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년도 2024학년도보다 5학년도의 경쟁이 좀 하락했죠. 이거는 세종대가 원래 2개 합 6의 수능 최저에서 2개 합 5로 강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률이 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국립대 중에서 경북대, 부산대 이제 논술 경쟁률인데요. 이 2개의 대학들도 보시면은 2024년도에 비해서 5학년도에 이제 경쟁률이 다 지금 꺾인 거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이제 아까 숭실대, 세종대 얘기한 것처럼 웬만한 대학들이 자연계열 지원을 하더라도 수학 미적기하 하지 않아도 과탐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어요. 이제 했는데 이 2개 대학은 작년에 그걸 고수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바뀝니다. 경북대가 모바일 공학과만 제외하고 의학계열도 마찬가지고 자연계열 지원 학생들은 미적 기하를 하지 않고 과학 탐구를 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근데 부산대는 좀 차이가 있어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연계열 학과에 따라서 우리는 미적 기하를 해야 되고요, 과탐을 해야 되고요, 필수해야 되는 대학 학과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우리는 화통을 해도 사탐을 해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산대 논술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는 수능 최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 의학계열 논술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학생들 지역 인재만 이제 쓸 수 있는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학계열 논술 중에서 특이하게 한의대만 미적 기하와 과탐 2과목 필수를 응시해야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의학계열 논술에서는 수학이나 탐구는 제한이 풀려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학들의 이제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학계열은 4개 합 5부터 해가지고 1이 3개 있어야 될 정도로 높은 최저 충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학계열은 380명 올해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 합인 대학들을 보니까 고려대가 유일하게 4개 합 8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3개 합 5에서 6, 3개 합 7 이렇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한양대가 작년까지만 해도 인터칼리지만 3개 합 7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일반 학과들 모두가 4 합 7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가 작년 대비 올해 실질 경쟁률이 하락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대학들은 2개 합 기준으로 수능 최저가 기준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죠.
아까 얘기한 신설된 국민대는 2계함 6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이렇게 없도록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신설된 학과, 그다음에 대학들의 또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의대치대는 세계합 4, 세계합 5로 해서 높은 수능 최저를 좀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아직 발표 날짜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입학처에다 문의해 보니까 11월 13일 수능 보는 날이죠. 그때쯤 해가지고 언제 볼지 결정하겠다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 약학과가 요번에 이제 새로 이제 신설됐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 자연계열은 자연계열 1 유형의 논술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의학계열 논술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2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약학과긴 하지만은 일반 자연계열 논술로 시험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경북대 약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조금 생명과학 논술에 있어서 좀 부담이 덜할 수 있겠구나. 통합과학의 수준의 수리 논술 메인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수령으로 해서 2계함 6을 이제 최저 기준 세웠는데, 자연계열 지원 시에는 독특하게 필수를 과탐을 해야 될 건 아니지만은 수능 최저 기준을 세울 때는 사탐 과목은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연계를 쓰고 싶은데 사탐을 응시하는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이 3개 중에서 2계함 6을 충족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논술에서 내신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되면은 수능 최저가 없거나 논술 100으로 이제 논술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술 중에서 이제 이렇게 시립대나 수시대처럼 논술 80에 교과 20 반영하는 대학들을 보면은 등급별 환산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해서 9등급까지 우리 대학은 교과 20을 반영하는데 1등급은 몇 점 이렇게 하는데, 2025학년도 합격자 내신을 보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평균 3.99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대는 내신이 3등급, 4등급, 5등급인 학생들이 주로 있구나 이제 생각이 되겠죠. 수시대도 보니까 인문 같은 경우는 3점 중반에서 4점 후반, 자연계열도 3점 초반에서 5점대까지. 그래서 수시대, 시립대 보니까 내신이 5등급 혹은 6등급이 되더라도 내 논술에서 이렇게 크게 좀 마이너스 요인은 없겠구나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대학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의학과 제가 입결을 가졌는데,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 합격자를 살펴보다 보니까 5.52 학생도 의학과 논술에 합격한 경우가 있었고요. 카톨대 의학과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2020학년도 합격자 보니까 6점 초반인 학생도 의학과 논술에 합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 이 내신이 일반 고일 확률은 매우 낮죠. 아무래도 특목자사고 쪽 학생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논술곳에서는 수능 최저와 논술 성적이 중요하지 교과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인데요. 인문계열은 고등학교 이제 교육과정 국어와 사회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서 약간 이제 도표, 그래프가 있는 자료에서 혹은 그 인문사회 플러스 수리를 이제 좀 보느냐. 근데 보면은 이제 상경계열 쪽이 보통 수리 영역을 추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 지문이 나오는 이화여대 외대가 있습니다. 영어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혹시 이게 영어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수능에서 한 2등급, 3등급 나오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독특한 게 이제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가 인문계열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수리형, 수학 논술로 뽑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리형으로 해서 어떤 학과를 뽑는지 한번 제가 보니까 글로벌 경영이나 경영학과,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학과, 글로벌 리더십, 약간 이제 상경계열적하고 유사한 학과들 많이 뽑고, 사회과학 계열은 5명을 이제 모집을 하더라고요.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하면은 뭐 정치외교학과나 아니면은 사회복지학과, 뭐 통계학과, 뭐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나는 성균관대 진심인 학생들, 그런데 조금 내가 수리 쪽에는 좀 인문계열이 그 상경계열 제외하고는 사회계열로 지원할 가능성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계열에 정말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한번 수리형 논술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거의 이제 수학으로 기반으로 해서 시험을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몇 학교, 딱 3개 학교죠. 여기 학교들만 빼고는 조금
과학 논술은 없고 수리만 해서 중심을 해서 본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물원, 물투, 화원, 화투, 그 다음에 생원, 세투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중에 하나 과탐을 이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아주대학교 의예과는 생명 논술이 픽스되어 있죠. 생원, 세투 기반해서 시험 보고요. 경북대에도 이제 생명 논술 기반으로 하기는 하지만은 약간 의대, 치대, 수의대만 시험을 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약대라든지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합과학 논술, 수학 논술에 통합과학 논술이 조금 이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균관대가 아까 이제 언어 제가 인문계열 얘기했는데 이제 수리형에서도 그러니까 자연계열에서도 언어형으로 이제 뽑겠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뽑는 학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공대 자연계열 쪽이 30명을 좀 이제 언어형으로 뽑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언어형으로 응시하는 학생들은 수학 영역을 수능 최저 기준에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만약에 안 나와서 다른 것들로만 충족이 된 경우에는 여기 최저 기준 충족이 안 되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언어형 수리형으로 해가지고 계열별로 약간 교차 지원이 가능하게 올해 만들었어요. 보통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학에 한 전형만 쓸 수 있는 논술 전형인데 성균관대는 올해 최초로 언어형과 수리형 분리해서 이제 시행함으로써 각각 논술을 2장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성균관대에 합격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내가 국어나 이제 수학 쪽에 좀 영역이 좀 자신 있다. 학생들은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원, 수투에서 미적, 화통, 기하 기반으로 이제 시험을 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미적에 좀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적을 반영한 대학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통 기하는 그 조금 좀 적은 학교들이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수학에 있어서 논술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부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까지 반영하는 이 하단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도 여기도 부담이 없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수령 논술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수능 전 보는 대학들 중에서 얘기했는데 여기 대학들은 충분히 수능 준비하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단답형 논술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15개 학교가 있고요. 여기 이제 별표 표시된 강남대, 국민대는 이제 올해 신설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수리만 보는 거고 또 하얀색 표시된 이제 대학들은 국어와 수학을 같이 병행해서 보는 이제 약수령 논술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입계를 가져와 보니까 인문이나 자연계열 같은 경우 15문제 중에서 한 12문제 정도 맞추면은 합격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한번 풀어보니까 가천대 내가 조금만 해보면은 한 12개 이상은 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한번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가천대 클라우드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하고 계획학과이기 때문에 취업 연계가 되죠. 근데 여기는 가천대가 한 개에 3등급 수능 최저지만 여기는 2개에 4로 높은 편입니다. 자, 이제 논술 지원 전략을 얘기하겠는데요. 논술은 이제 물론 로또는 아니지만 약간의 운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현실적인 위치 파악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보고 수능 보러 가지 않잖아요. 6월도 이미 봤고 앞으로 이제 뭐 사설 모의고사나 9월 평가하는 이제 보러 갈 건데 내가 나오는 모의고사 100분위 점수가 현실적으로 내가 정시때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과감하게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꿈과 희망 갖고 수능 때 좋은 성적이 나올 거란 생각 갖고 이거 되게 중요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모의고사 누적 100분위 좀 보고서 내가 현실적으로 과감하게 지원할 것을 도전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대학을 얘기하냐면 홍익대 논술을 제가 3개년치를 가져왔는데 보시다시피 위에는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죠. 네, 높은 편입니다. 근데 자연계열은 3년 동안 경쟁률 보니까 10 중반대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쵸? 물론 올해 홍대 또 최저 기준이 바뀌었어요. 작년까지 자연계열은 수학, 미적, 기하, 과탐 필수였는데 올해는 화통, 사탐을 해도 응시할 수 있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이 올라갈 거 하지만은 수능 전이고 또 최저가 있죠. 그래서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학생들이 좀 많이 꺼려했고 올해도 작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세종대, 뭐 숭실대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20대 이상은 넘어갔는데 여기는 최초가 10중반 되면은 최저까지 충족하면 실질운이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학생이고요. 이 친구가 이제 현역 때 100분이 300점 만점에서 136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재수하면서 수학은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국어하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약간 잘 안 오르거나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은 올라서 정말 고생했다, 잘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수능전에 있는 논술대학도 좀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홍대에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더 공부해가지고 수능 때 좋은 상위권 대학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납치될 수 있는 홍익대를 추천해줬다고.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 어머니께 따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서 어머니 이제 물론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수능 때 성적 잘 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객관적으로 그동안에 안 나왔던 점수가 수능 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확률은 매우 낮다. 그리고 이 친구 상황도 제가 들어보니까 몸이 이렇게 좀 약간 좀 지금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을 고려했을 때 수능 전에 이제 있는 대학을 제가 홍익대를 좀 추천해서 어머니께서도 좀 아드님한테 얘기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결국에 썼습니다. 네, 썼고요. 이 친구가 또 내신도 좋지 않았어요. 6점대 중반이었는데 홍대에 반영을 했을 때 또 급간 간격이 벌어지는 6등급이죠. 근데 이 친구가 합격을 했습니다. 3개 8이 돼가지고 수능 때도 215 모의고사 때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 정말 잘 됐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 나중에 좀 찾아와서 또 인사를 좀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수능 최저가 또 없죠. 최저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나 제가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또 최저도 없고. 그래서 이 친구처럼 수학이 6월 9월 때 1등급이 나오고 좀 국어 2등급 4등급 영어 4등급 탐구도 좀 기복이 있었죠. 6월 9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 수학은 잘하니까 한번 연세대에 지원하면 어떨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연세대 논술은 최저가 없고 하니까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지 않나요? 이제 이런 얘기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3개년치 이제 경리연을 합격생들 비로 논술 전형 합격한 비로 가져왔는데요. 맞습니다. 영재고, 과고, 자율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데 일반고 학생들도 3년 전부터 40%대, 작년에 52%까지 논술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의대 직원 이슈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약간 합격할 만한 이제 자율고나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좀 지원을 좀 안 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전만 하더라도 40%대 일반고 학생이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만약에 연대 논술 쓴다고 하면은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쓸만한 학과들은 좀 피해서 연세대 학교를 제가 이제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대 내가 수학에 정말 자신이 있다. 1등급에서는 좀 나오고 2등급대에서 형성된 학생들이 있으면은 연세대에 약간 이제 과거 영재고 애들이 좀 안 쓸만한 학과들을 좀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얘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후 논술로 넘어가서요. 경희대학교. 아까 높은 체제라고 얘기했죠. 삼합사.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의학계를 목표로 해서 도전하는 친구였어요. 솔직히 이제 약대를 이제 원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약대를 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100분위가 300점에서 290 이상은 좀 나와줘야 되는데 혼자 공부하다가 이제 6월 평가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평가 보고 나서 이제 저랑 상담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는데 논술 공부를 한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과탐은 생투였어요. 생투고 뭐 수학도 뭐 3등급, 그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해서 수능 최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에 지원하면 어떨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단번에 NO라고 하더라고요. 왜? 자기는 그동안 혼자 공부할 때 논술 공부한 적도 없고 앞으로 논술 공부할 시간도 없고 수능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했는데 물론 내가 너한테 6개를 다 쓰라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중에서 3개만 과학 논술 보는 생명 논술 보는 대학만 쓰자 이제 이렇게 해서 3개 썼는데 그게 이제 수능 때 잘 나오긴 했죠. 9월 평가보다 잘 나오긴 했지만 285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점수로는 의학 계열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논술로 이 친구는 그렇게
생명 논술을 좀 잘했던 거, 생명 공부를 했던 그거를 장점을 살려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친구가 약대를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대 논술을 쓰려고 한 걸 제가 막았어요. 왜? 한의대하고 약대, 그동안의 최초 경쟁률하고 실질 경쟁률을 봤을 때 약대는 정말 최초도 높지만은 실질 경쟁률도 한의대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합격 가능성을 위해서는 네가 약대를 목표로 이제 다시 이제 N수를 한다 하더라도 먼저 합격을 생각하면은 이걸 쓰는 게 맞다. 그리고 네가 수능 때 점수가 약대가 점수가 나오면 안 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의대로 바꿔서 쓰게 했고요. 결국에는 이 친구는 경희대 한의대 논술에 최초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게 아주대 의학과도 예비 합격을 했는데 논술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추가 합격이 많이 돌지 않아서 거기서는 그냥 예비 합격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서강대 수능 후에 보는 경희대랑 같이 의학계열하고 같이 보는 이제 대학교죠. 이 친구는 이제 수학은 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6월, 9월 때 1, 2등급이 나오는데 국어, 영어가 이제 4등급, 5등급. 탐구는 또 수학처럼 2등급 잘하긴 했는데 국어, 영어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 친구한테도 수능 전에 보는 대학 홍익대를 좀 추천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래도 수학이나 뭐 탐구가 이렇게 잘 나오지만은 또 수능 때 가는 수학 탐구가 또 과탐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홍대를 추천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의 이제 광역자사고 이제 출신인데 약간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아, 선생님 제가 그래도 여기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좀 홍대보다는 시립대는 제가 쓸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뭐, 본인 뜻이 그렇게 완고하고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최저가 없지만, 그래, 그럼 시립대 쓰고, 나머지 이제 이하보,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고, 3합6인 중앙대, 이렇게 쓰자 이제 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딱 3합7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3합7이 됐는데, 중앙대는 최저가 안 돼서 시험 안 보러 갔고, 나머지는 시험 보러 갔거든요. 근데 서강대만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묘하죠. 그래서 아니 이하보가 됐고 시립 때도 이제 최저가 없고 수능 점이 맞는데 수학은 뭐 이렇게 잘한다 하는데도 약간 수능 최저로 인해 가지고 이하보인 것보다 상합실이 더 높은 거잖아요. 실질 경쟁률 학생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서강대에 합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이 친구는 이제 작년에 이제 논술을 보는 학생이겠네요. 이 친구는 6월, 9월에 수학이 1등급 아주 잘하고 영어도 2등급 잘해서 274에서 259까지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 점수대로 해서 고대 가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모의고사 때. 그래서 이제 수시 때 약간 이제 납치가 돼도 좋겠다. 그래서 학종을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개는 논술 전형을 썼습니다. 네, 논술 전형 썼는데 아까 이제 서강대 학생하고 좀 비슷해요. 이 친구가 다른 이제 공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가 됐고 264 정도 수능에서는 여기 인기 학과들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다 시험 보러 갔지만은 고려대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 수능 최저로 인해서 경쟁자들을 많이 떨구고 거기서 열심히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중앙대 약대인데요. 이 친구도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의학계열 목표로 해서 이제 좀 시험 보는 학생이었어요. 보시다시피 6월, 9월 280대로 잘 나왔습니다. 예,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다니던 대학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성적대가 나왔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이 친구도 의학계열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논술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좀 약간 좀 중복되는 날짜 일부러 좀 이렇게 쓰자고 했어요. 고대 세종하고 중앙대, 성균관대하고 동국대, 약대가 이제 같은 날씩 각각 보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에 따라서 좀 충족이 되면은 좀 실질 경쟁자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쓰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중앙대가 4합으로 매우 높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최초 경쟁률하고 실질 경쟁률이 예전에는 정말 3대1, 6.8대1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년 동안은 뭐 20대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 정도 성적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연고대 웬만한 학과에서 갈 수 있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맞추기가 좀 만만치가 않고요. 만약에 최저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논술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제가 이제 상위 대학
좀 얘기했지만은 일반 이제 그 중상위권 대학을 보면은 동국대나 숭실대도 보시면은 최저 경쟁률에 비해서 실질 경쟁률이 10 이하로 언더로 떨어지는 학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지원하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지원하기 전에 내가 논술을 시험 보러 간다는 건 앞서 얘기했듯이 수능이 좀 안 나와서 좀 부족해서 논술을 보러 가는 건데 합격을 목표로 해서 대학교와 학과를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학과들을 꼭 눈여겨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위치 파악 좀 하셔가지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나는 수능 때 잘 나올 거야,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에 안 나왔던 점수가 수능 때 터질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하시면서 현실적인 지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거 정리하겠습니다. 고려대가 이제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 자연계열, 경영학과. 그래서 경쟁률이 상승할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양대가 없던 수능 최저가 일반 학과들이 생겼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최상위 의학계열 논술 신설로 인해 가지고 같은 날에 보는 대학들이 조금 완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좀 떨어질 것 같다. 물론 워낙 인기가 많은 의학계열이기 때문에 최저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지만은 그 중에서도 약간의 선택의 여지가 좀 생겼기 때문에 최상위 학생들, 나보다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다른 학교, 학과에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민대가 신설됐다고 했죠. 국민대가 인하대하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같은 날짜에 보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서울 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국민대 논술에 지원할 수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하대 경쟁률이 작년보다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하고요. 인하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예, 수능 최저가 없고 참고로 얘기하면은 합격자 그 내신 등급을 좀 보면은 보통 한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너무 수능 최저가 없고 수학 잘하는 애들만 인하대에 써야 되나, 이제 아니면 또 국어, 인문 논술 잘하는 학생들만 써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있죠? 실질 경쟁률 낮은 대학과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입시 결과가 이제 다 친절하게 나와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없는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친절하게 나와 있는 학교들, 그 학과들의 경쟁이 어땠는지 작년뿐만 아니라 전년도 또 3년치 경쟁을 보시면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무더위에 많이 힘드시고 지치실 수 있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 수능에서 또 수시 논술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